네, 북한의 어제 포격 도발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하면서 북한군에 완전 무장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패널들과 함께 칼날류에 서 있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이동욱 YTN 정치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서 어제 우리 군의 대응 사격까지 어제 이 숨가쁘게 벌어졌던 상황을 이광현 앵커가 정리한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53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북한 포격 도발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먼저 3시 53분. 북한의 1차 포격은 오후 3시 53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쪽 약 1km 지점에서 발사된 14.5mm 고사포 한 발이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에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분 뒤, 한 20분 정도 뒤에 4시 12분 2차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 사이에 이제 우리 군 당국이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군사분계선 남쪽 약 700m 지역에 북한 포탄 수발이 떨어졌고 우리 군은 4시 30분쯤에 피해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오후 5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서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우리 국방부 앞으로 보냈습니다.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48시간은 내일 오후 5시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4분 우리 군은 대응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경기 연천과 인천 강화 주민의 대피 명령과 함께 전 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오후 6시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어제 오후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 NSC 상임위 개최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셨지만 어제 3시 53분 첫 포격 이후에 이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것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대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난번 목함지뢰 사건 때는 우리 군이 좀 허둥지둥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였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시 53분 첫 북한군의 포격이 있고, 그 다음에 4시 12분 2차 사격,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NSC 소집하고 오후 5시 4분에 우리가 한 수십 발, 현재 북한군이 공식 발표한 것으로는 36발을 우리가 대응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북한이 이제 우리 측에 쏜 것은 현재까지 서너 발 정도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36발을 발사했으니까요. 북한군 쪽에서는 지금 인명 피해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북한군 초소 근처에 여러 발의 포탄이 떨어져서 북한군들이 나름대로 좀 상당히 위협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번에는 비교적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 우리 박 교수님은 육사 출신이시죠? 예. 네, 지금은 이제 교단에 서 계신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준전시 상태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어제 비상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부터는 이제 완전 무장까지 해서 사실상 전시 상태로 전환하라고까지 지시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자주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굉장히 저는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봅니다. 특히 이제 48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요즘은 기습적으로 전쟁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항상 그것을 최후 통첩이라고 그래서 네. 일정한 시간을 부여해서 그 시간 내에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상당히 어떤 계획과 그런 진위를 갖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한은 이제 지금까지 도발을 당하면서 별로 대응을 잘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김정은 나름대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지금 처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계획하고 주관하는 도발이란 말이죠. 네. 사실 누구도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네.
이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돼서 전선으로 급파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군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추가 도발, 우리로서는 가장 지금 경계해야 할 대목인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북한군들도 이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도발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은 뭐 포병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포병 사격에 이제 그 좀 첨단의 포병 또 그 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그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계획한 표적 앞으로 좀 보내서 이제 명령이 내려지면 네. 바로 우리 그 확성기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포격 도발 직후에 이제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못 박았습니다. 그게 예. 이제 내일 오후 5시인데 예.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군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전혀 없다고 봐야죠. 북한이 당장 이제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그걸 보고 있는지 이번 사태가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우리 네. 군에서도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고 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이 앞으로 어떤 위협을 가해올 때마다 우리가 결국 그에 굴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군은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할 테고 네. 이제 북한이 어떤 그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지 뭐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 관련 일단 대응을 그 준비할 것으로 봅니다. 48시간까지 지켜본 다음에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 오후 저는- 5시까지 상황. 예, 저는 현재 상태에서 군은 뭐 단호하게 대응하고 학생기 방송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가 차원, 이제 통일부 차원이랄까 네. 뭐 이런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물론 당연히 북한한테도 손해겠습니다만 한국은 더욱더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서로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이 상황을 평시 상태로 돌려야만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48시간 동안에 그냥 북한이 뭐 도발할까 안 할까 이거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중국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저는 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네. 그와 관련해서 통일전상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네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안보실장한테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사태를 수습하고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전 양면 정수를 구사하는 건데요. 대화의 어떤 끈은 놓지 않겠다. 뭐 그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48시간 내일, 그게 내일 오후 5시까지죠. 그 안에 어떤 남북 대화의 어떤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동우 부국장이 이제 언급한 대로 또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 오후 5시까지 이 방송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이 화력 도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북한군이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부 기자도 내일 오후 5시가 이 군사적 대치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우리 이동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렇게 위협을 주고 있는 반면에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명의로 또 이런 전통문을 보내서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 기존의 이 화전 양면 전술 전략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 48시간 이내에 우리가 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것이 부담이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1962년도에 뭐 아주 유명한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군부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그 강경한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네. 소련 팀들하고 물밑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거하는 대가로 우리가 나중에 약속을 하진 않지만 터키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잘 끝난 겁니다. 네. 우리 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남북한 간에 양쪽 군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군대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과 다른 어떤 대화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뢰에 대해서 북한은 일부 이 망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자를 차단해서 처벌을 해라. 네. 그럼 우리도 지금 뭐 확성기를 하는데 그냥 계속 좋은 음악만 보낸다든지 이렇게 내용을 좀 굉장히 그 피해가 없는 쪽으로 조정하겠다라든지 네. 이렇게 서로가 좀 그 타협 좀 찾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했을까도 한번 짚어보죠. 북한의 도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을지 훈련도 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또 얼마 전에 목함지뢰 폭발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이 심리전 특히 확성기 방송이 그 당시에 목함지뢰에 대해서 대응책으로서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만 북한한테는 굉장히 그 위협적입니다. 그 전선에 지금 군인들이 그 배치되어 있는데 워낙 그 뭐 20여 킬로 이상 명확하게 들리거든요.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이 갖고 있는 건 또 워낙 그 시설 시원찮아서 웅 소리밖에 안 나는 그런 거고 또 실제로 북한이 계속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분명한 사실 또 이제 굉장히 절제된 그런 모습 이런 것으로 이제 하면 북한 군부가 동요하고 그것이 또 전달돼서 북한 주민들도 동요하고 네. 체제 자체의 존립이 좀 위태롭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이제 속보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지금 연관돼 있는데 네. 지금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북한의 이 포격 도발에 대해서 이 한미가 군 공동 대응하기로 착수를 했고요. 또 연합 작전 체제를 본격 가동하겠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케포르티 사령관이 실시간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조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지금 한미 가디언 연습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렇게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은 더욱더 어떤 북한의 도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이제 뭐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김정은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뭐 미 국무부에서도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뭐 폭력 지향이나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인 아마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라면 아마 이런 조치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젊고 또 비합리적일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어떤 결과까지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조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네. 사실 수일 전부터 리영길 총참모장과 이 김영길 정찰총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뭔가 어디서 대남 도발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거나 뭔가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공개석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어떤 군의 핵심 2인방인데 이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이 지금 계속 김정은이가 숙청 정도가 아니고 뭐 총살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북한 내부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했을 때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김정은의 어떤 그 일방적인 지시 또 거기에 충성 경쟁 이런 거에 의해서 상황이 통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보다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현 이 사태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의 오히려 어떤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목함지뢰 도발 사건도 있었고 또 어제 도발 사건도 있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YTN 뉴스도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를 만큼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좀 우리 정부랑 군이 좀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도 이번 그 도발을 통해서 또 지난번에 목함지뢰도 도발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도발을 통해서 결국 남남 갈등을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공포감이나 어떤 피로감을 계속 확대시키겠다. 이제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장 뭐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면 이제 지금 오늘 주식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일반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공포감이 이제 점점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좀 굴복해서라도 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저절로 이제 자연스럽게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요. 북한이 바로 노리는 것도 그런 거고 또 우리 군의 어떤 대응 태세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더군다나 북한은 계속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었고 이제 중지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발을 확실하게 이제 어떤 도발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뭐 그런 의지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당장 북한이 이제 그 내일 5시까지 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뭐 또 군사 도발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어느 정도 딱 돼 있는지, 그리고 더구나 이제 한미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도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군이 워낙 지금 대응 태세를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상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그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 GP를 향해서 뭐 기관총 사격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뭐 좀. 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가차없이 응징해야 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입장 나왔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한해야 된다.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또 여야 입장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은 조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당은 비교적 아무래도 이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좀 보수적인 인사들은 그 강경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계속 그 비교적 그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북한에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만 북한이 더 이상 추가로 도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 새정치연합이라든지 야당 측에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강대강 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활로를 빨리 모색해라. 뭐 이렇게 촉구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그 원점을 타격해서 응징하겠다고 이제 거듭 공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두 차례 북한군이 이제 포격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원점 타격 대신에 우리 군에서는 이 포탄을 이제 북측의 DMZ, 북쪽 지역으로 사실상 이제 경고 사격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 정도 대응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북한도 그 현재까지는 우리의 확성기를 직접 조준한 건 아니고 옆에서 온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이제 사실 상황 그 악화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당연히 뭐 GP나 이렇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데는 정확하게 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불필요한 상황 악화를 이제 우려해서 좀 그렇게 좀 이 야산에 좀 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아까 단호한 대응과 이제 이 확전 방지라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연평도 포격 때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당은 단호하게 대응해라. 그 다음에 야당은 대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야 된다. 우리 평시 그 이런 위기 관리 또는 도발 대응의 가장 큰 원칙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확전을 방지해서는 안 되고 또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유예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군에서는 교전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너는 요까지는 사격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현장 지휘관들이 북한이 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교전 규칙에 맞도록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확전을 방지하고 확전 방지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 가지 사이를 잘 균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대북 관계의 어떤 리스크, 위험을 줄이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 도발이 지난 4일 DMZ에서의 그 목함 지뢰 도발로 우리 군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또다시 이제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해온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을 이제 북한은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군은 지뢰 도발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 남과 북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서로가 타협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확성기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북한이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는 자제하겠다. 그 대신에 목함질의 부분은 너희들이 뭐 정권 차원에서 지시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거기에 일부 불순분자가 나름대로 장난이든 아니면 남북관계를 파탄내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를 일부 처벌을 해라.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서로가 이제 그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려면 사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사실 우리 군이 이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우리가 단호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함으로써 또 북한은 어떤 군사 도발을 해봐야 손해겠다. 그러면 대화를 하자.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협상, 뭐 술, 아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좀 우리 정치권을 찾아야 될 묘수라고 봅니다. 지금 묘수, 뭐 대응책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5시를 또 북한이 전시 상태로 전환하라 이런 지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자기가 이제 권좌에 오른 뒤에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도발을 통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 북한 내에서 뭐 확실하게 이제 입지를 다지고 남한에도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입지를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김정은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체제 유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만약에 남한과 전면전을 펼친다 그랬을 때 뭐 이길 수 없다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 뭐 북한의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뭐 군사력 이런 걸 봤을 때 전면전을 펼쳐서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각종 유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우리는 더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이제 을지 프리덤 가드를 훈련하는 중이고 그런 상황인 걸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체제 안보 차원에서라도 북한이 전면적인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뭐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남한 사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열시키고 뭐 이제 남한 사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제 그런 전술 전략 차원에서 이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계속 압박을 하는 뭐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네. 남한이 훨씬 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당장 이제 증시 폭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공략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지렛대로 활용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뭐 대북 확성기를 뭐 철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 변호사님. 좀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네.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포격 도발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나 더 큰 어떤 또 이 국지적인 도발이 이루어져서 우리 또 이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서해 연평도에서 조업하시는 어민들 피해 있지 않을까 걱정 많은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이 국민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 북한과 이렇게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사실은 뭐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한번 또 예를 들어 물러선다면 앞으로와의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저도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적하셨듯이 김정은은 예전에 뭐 김정일이라든지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외국 사람들과 외국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불안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우리가 강한 대응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제까지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이 강한 도발도 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대화를 이렇게 북한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조치라든지 어떤 것들을 또 주면 이러한 것이 다시 평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은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북한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 900여 명이 지금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도 정말 심각한 어떤 우려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지금 어떤 이 위험을 이
풀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어떤 실마리를 풀자고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제 김양건 비서가 전통문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가안전보장회의 또는 통일부 어디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 뭐 이 대화와 강경 이 사이에서 국내 논쟁을 하는 바람에 사실 대북 채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런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대화의 시작 또는 대화의 실질적인 협의 자체는 나름대로 비공식적인 그런 채널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다음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고 그렇게 돼야만 이제 대화 만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어떤 이견으로 또 헤어지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런 위험성을 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푸는 게 좋겠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비공식 어떤 채널이 잘 가동이 돼야 될 터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채널도 없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대화제기가 어렵다면 그것 자체가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남북 관계를 공식적인 채널만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비공식 채널도 좀 유지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 국민들께서도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과연 지금 굉장히 평화 상태에서 이것이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건가? 아니면 현재의 본질이, 남북한의 본질이 이것이 사실 일상적이고 오히려 평화 상태가 좀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서 한 건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휴전 상태고 이런 일이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룩한 그 평화 상태에 너무 탐닉하지 않았는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전쟁에 굉장히 가까워 있는 이 남북한의 상황을 냉엄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들어온 속보를 한번 더 전해드리면 이제 한미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착수를 했다 이런 속보가 있었고 한미 공동 국지 도발 계획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런 속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한번 점검해 보죠. 지금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인 상황 아닙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돗개 하나 상황이라는 것은 군이 이 전시 태세에 사실상 돌입하는 뭐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적을 향해서 총신을 좀 열어놓고 그리고 군 전방 지역에 있는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준비하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인들한테 완전 무장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군에 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방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이제 우리도 진돗개 하나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아까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군도 지금 상당히 이제 비상 상태에 돌입한 거고, 전방에 있는 아마 군인들은 아마 상당수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휴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휴전 상태라는 걸 우리가 뭐 워낙 지금까지 쭉 평화스럽게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잊고 삽니다만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우리 국민이 흔들리고 공포심에 휘말리기보다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만이 북한이 더 이상 추가 도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공포심을 갖는 거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동우 기자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이 휴전 상태입니다. 이 북한의 이 지뢰 도발에 이어서 어제 이 포격 도발로 이 남북 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장 상황이 높아지고 있고 이 군사적 긴장감은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해서 우리 군이 이 북한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실마리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